자, 도화말 두 번째 단원 레벨 2 문제를 들어갈게요. 1, 2번부터 되게 당황했을 거야. 이제 이런 문제를 풀어본 경험치가 있는 학생들 자체가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손도 못 댔을 수도 있고, 그지? 해설지를 봐도 뭔 말인지 몰랐을 것 같고. 그래서 쌤이랑 하면서 최대한 천천히 이해하는 데 초점을 좀 맞춰봅시다. 자, 일단 1번에 뭐 t 범위가 저렇게 잡혀 있고, 저 t의 역할은 뭐냐? 이러한 닫힌 구간에서 이 3차 함수의 최대값을 gt라고 한다. 뭔 말인가 싶죠? 지금 예시를 한번 들어줘 볼게. 예를 들어서 t가 뭐 1이었다 쳐봐. 그러면은 구간은 이제 0부터 1까지를 보겠다는 거지. 참고로 이 구간은 그 정의역이죠. 어떤 함수를 보고자 하는 x범위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럼 이 구간에서 이거 이 말이랑 똑같은 거 아시죠? 이 구간에서 저 3차 함수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생겼으면, 그리고 지금 예를 드는 거야, 편하게 너네 이해시키려고. x가 0일 때가 여기고 뭐 1일 때가 여기였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보고자 하는 범위는 요만큼만 보려는 거잖아. 요만큼, 그치? 그럼 거기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은 여기죠? 그치? 그러니까 t가 정해지면 내가 보고자 하는 x범위가 정해지는 거고, 그럼 그 안에서의 함수값 중에 최대값도 정해지겠지. 이런 지금 흐름인 거야. t가 정해지면 이렇게 보고자 하는 x범위가 정해지고, 그럼 그 안에서 함수값 중에 가장 큰 게 있을 거고, 그게 바로 gt 값이다. 자, 일단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t가 변함에 따라서 정의역이 달라지고 그 안에서 최대값도 뭔가 변화해 나가겠구나, 이 정도의 느낌. 어렵죠? 벌써부터 좀 어려운 학생들이 많을 텐데, 일단 너네가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그게 뭐야? 이 3.3은 그려보셔야지. 그지? 너네는 이제 영상 멈추고 노트에다 그리시고, 아니면 뭐 이미 그렸겠지. 쌤은 그려놓은 거 있으니까 바로 진행할게요. 자, 이렇게 저 도함수 구하시면 이제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극대값, 1일 때 극소값 이렇게 나온다는 거 다들 체크하셨을 거고, 쌤은 추가로 뭐 이런 것까지 잡아놨는데 너네는 시작할 때 못 잡았어도 돼요. 극대 극소 정도만 제대로 잡았어도 돼. 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을 왜 굳이 찾았냐면, 지금 t 범위가 좀 특이하게 시작해.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게 왜 나왔을까 쌤이 생각을 했는데, fx랑 y는 1. 얘가 이제 만나는 점에 x좌표에 루트 3이 등장하거든요. 이거 이제 풀어보시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지? x가 0일 때, 루트 3일 때,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요 fx랑 y는 1이 만나겠죠. 즉, y는 1이랑 이 3차 fx가 만나는 지점의 x좌표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쌤은 미리 먼저 잡아뒀어. 근데 너네 시작할 때 못했어도 돼요. 일단은 이 정도 잡아두고, 자, 이제 상황이야. 자, 상황. 다시 한번. t가 마이너스 루트 3부터니까 이해가 안 가면 예시를 들어보면서 따라와야 돼요. t가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내가 보는 x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치? t가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그럼 얘들아, 저거는 자, x가 마이너스 루트 3일 때부터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은 뭐 저쪽에 있겠죠? 여기 어디 있겠죠? 그지? 그럼 이제 이때부터 조금 더 왼쪽에 있는 여기까지만 이 fx를 보겠다는 거고, 그 안에서 최대값은 이거죠, 이거. 그치? 이게 지금 gt 값인 거야. 그렇구나. 자, 그럼 이 상태에서 t를 잘 들어. 조금 이제 키워보면, 왜냐면 t는 마이너스 루트 3보단 크잖아. t를 조금 키워보면 내가 이제 보고자 하는 x 범위가 좀 잘 봐. 이렇게 밀리겠죠. 이렇게 밀리겠죠.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지. 내가 보고자 하는 x 범위가, 그지? 그럼 그에 따라서 내가 보고자 하는 함수 그래프의 범위가 이렇게 뭐 밀려가겠지. 뭐 느낌인지 와요? 그럼 얘들아, 한동안 최대값은 계속 바뀌거든? 다시 한번 보여줄게. 내가 보는 그 범위가 이제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밀려나갈 때마다 보는 그래프가 이렇게 밀려가겠죠, 계속.
그럼 얘들아 그때마다의 최대값은 잘 봐봐. 여기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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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점점 한동안 이 그래프를 이렇게 타고 가겠지. 그치? 그거를 쌤이 이런 식으로 표현해볼게. 아 그럼 최대값 GT는 최대값 GT는 이렇게 변해갈 거야.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옆에다가 쓸게요. 최대값 GT는 이렇게 변해가겠구나. 자 근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 저 극대값을 이제 딱 찍을 때부터 상황을 잘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줄게. t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뭐 마이너스 2 뭐 여기 어디 있었겠지. 그지? 그럼 요렇게 봤을 때 최대값은 여기야. 근데 잘 봐. 이때보다 이제 구간이 살짝 밀려났을 때 지금 이때보다 구간이 이렇게 오른쪽을 살짝 밀려났을 때 그때 보는 함수 그래프 범위는 이렇게지. 근데 봐봐. 이렇게 되더라도 그 안에서 최대값은 또 여기지. 자, 이제 구간이 얘 왜 안 없어져? 얘들아, 쟤 왜 안 없어져? 아, 됐다. 자, 구간이 조금 더 이렇게 밀려나도 그래프는 이렇게 모아질 테고 그 안에서 최대값 또 얘지. 그러니까 한동안은 GT값이 좀 유지가 돼. 한동안은. 그걸 쌤이 옆에다가 동시에 표현하면 한동안 이 GT값은 이 극대값으로 유지가 돼. 근데 언제까지 유지가 될 것이냐? 잘 봐. 쌤이 봤을 땐 t가 딱 0일 때까지. 왜 그러냐면 그럼 이때는 보는 범위가 자 t가 0일 때 여기다 한번 집어넣으시면은 보는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로 바뀌잖아. 그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이만큼이죠. 이만큼. 그때 보는 함수 그래프는 요렇게지. 요렇게. 그지? 자 이때까지는 최대값이 얘야. 근데 이때보다 이제 구간이 살짝 더 오른쪽으로 밀리면은 보는 그래프가 요렇게 달라지죠. 그럼 이제 최대값이 얘가 아니라 조금 내려와. 이때부터 달라지는 거야. 괜찮아요? 그럼 옆에다가 그려놔 볼게. 이때부터 이제 내려와. 이렇게 내려와. 한동안 계속 내려와요. 이 3차함수 개형을 타고. 얘들아 왜겠어? 구간이 이렇게 계속 밀린다고 쳐봐. 밀리면은 보는 그래프도 요렇게 내려올 테고, 그지? 그때마다 최대값은 이렇게 밀려서 내려오겠지. 똑같이, 그치? 이렇게. 자, 그러다가 뭐 0부터 1까지 본다? 그럼 뭐 이렇게 보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최대값이 계속 밀려 내려와요. 한동안은. 계속 오른쪽으로 밀고 가볼까? 그럼 또 구간이 요렇게 밀고 내려갈 때, 오른쪽으로 옮겨질 때 보는 그래프 보면은 이렇게, 그럼 이게 최대값, 요렇게, 그럼 이게 최대값, 요렇게, 뭐 이게 최대값. 근데 그러다가 얘들아 잘 봐. 자, 지금 구간 간격이 여기서 진짜 집중. 구간 간격이 지금 1이잖아요. 그럼 구간이 이렇게 가다가 그 구간 안에서 이게 최대값이 좌우 이게 동시에 나오는 순간부터가 이제 하이라이트야. 잘 봐. 이 구간에서 최대값은 얘죠. 물론 얘라고 해도 돼요. 둘이 똑같다는 지금 가정이야. 근데 이때보다 구간이 오른쪽으로 조금 더 밀리게 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모아지는 거고 최대값이 이제 저쪽으로 생겨요. 또 구간이 이렇게 밀리면은 이렇게 보는 것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에 최대값은 다 왔어. 최대값은 3차함수 개형을 이렇게 타고 내려오다가 여기서 팍 튀게 돼버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딱 이때를 기점으로 최대값이 여기. 근데 이때보다 오른쪽으로 밀려나면은 최대값이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값이 이렇게 타고 내려오다가 갑자기 이쪽에 있는 걸로 팍 켜버리는 거야.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대략적인 이제 GT 개형이 이게 되거든요.
그 최대값들을 이게 관찰해 놓은 결과가 이런 개형을 가져. 그럼 얘들아, 이 GT에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보네. 이 GT가 T가 A일 때 최소값을 갖는데, 얘들아 이 GT 그래프의 최소값은 이제 여기죠? 이게 T가 언제일 때냐? 이 fx 그래프를 봤을 때 t-1을 대입한 결과랑 t를 대입한 결과가 딱 같아지는 시점에서 GT 개형이 요렇게 급변하니까 이때 t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자, t-1과 t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같아질 때를 기준으로 GT의 최소값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제 식으로 마무리할게. ft-1이랑 ft가 같아지는 순간의 t가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순간의 t다. 그러면 요거는 그냥 fx식에 x 대신에 t-1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계산 너네가 하셔도 되는데 이게 패드가 글씨가 잘 안 써줘요. 이거랑 ft는 뭐 이거겠죠? 자, 해서 요 방정식 정도는 이제 너네가 풀어야겠지? 뭐 전개하면 뭐 t 세제곱하면 그냥 사라질 것 같은데요, 그지? 그럼 여기서 이제 요 방정식 풀어주면 t가 딱 나온단 말이야. 물론 지금 선지 꼬라지를 보니까 뭐 근해 공식까지 써야 될 것 같기는 해, 그지? 그래서 요거 풀어서 뭐 t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물론 그 t가 근해 공식 쓰면 풀마 이렇게 두 개 나오잖아. 근데 얘들아 t 위치가 지금 이 t-1이 0보다는 큰 쪽에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거에 맞는 거를 답을 하나 골라주면 되겠지. 뭐 선지에도 보일 거예요, 풀고 나면은. 그죠? 좀 까다로웠던 문제인 만큼 포기하지 마시고 영상 보면서, 그리고 뭔가 영상을 봤어도 이해가 안 갔어? 쌤한테 편하게 들고 오세요, 질문. 자, 1번을 열심히 공부하고 넘어왔을 텐데 2번도 개빡치죠. 너네 입장에서 아마 이게 1, 2번이 좀 고비일 거고 또 3번부터는 설명드리면 괜찮아요. 여기까지만 좀 참읍시다. 이게 참 내신 공부하면서 보기 힘든 표현인데 이거 읽었을 때 좀 당황했겠죠? 그지? 문제로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설명을 해야겠네요. 첫 줄부터 할게. 최고 차항계수가 1인 2차 함수 fx다. 뭐 중요한 정보죠, 당연히. 그래놓고 이 fx식을 가지고 좀 이렇게 장난을 쳤는데, 자, 저기 일컫는 말을 쌤이 설명해볼게. 절대값이 당연히 지금 좀 무섭겠지만 일단 변화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주면 fx에서 fx 플러스 t가 됐다는 건 그냥 x축 평행이동 표현인 거잖아. 요거는, 그지? 아직도 평행이동 헷갈리면 조금 18살스럽진 않아요? 약간 12살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요 함수 f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t만큼 평행이동했다는 표현이지?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x축 평행이동 된 거야, 지금은. 뭐 마이너스 t만큼. 그러니까 이런 2차 함수가 t가 정해짐에 따라서 막 좌우로 왔다 갔다 평행이동이 막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도의 일단 상황에다가 절대값을 이제 씌워줄 건데 x에다가 지금 절대값이 씌워졌거든. 얘들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네 쌤이 모든 반에서 우함수 개념 가르쳐줬어. 우함수는 뭐냐면 어떤 함수에 x를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결과가 같은 함수였거든. 이게 대표적으로 그럼 우함수죠. 왜냐면 절대값 x잖아. 그럼 저기에 x 대신에 얘들아 5를 넣었을 때나 마이너스 5를 넣었을 때나 당연히 같겠지. x를 넣었을 때나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나 같죠.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이러한 2차 함수가 있었을 때 걔를 그 y축 대칭 이동 시켜줬다는 표현인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해볼게요, 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렇게 해보자. 우리 저렇게 x의 절대값 씌우는 게 아니라 함수값 전체의 절대값 씌우는 건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쳐봐. 이게 함수식 전체에다가 절대값 씌운 상황이잖아. 그럼 너네는 반사적으로 어떻게 했어? 저 절대값 안에 있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함수값 전체의 절대값을 씌웠다는 건 이런 음수인 애들이 접혀 올라가서 다 양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함수값 전체의 절대값을 씌운 건 얘가 이제 0보다 작은 부분을 들어 올리는 이제 그런 x축 대칭 이동의 작업을 했었던 거잖아. 그럼 이제 저런 거는 이제 뭔 말이냐면
이게 x에 음수가 들어가도 걔가 양수일 때의 값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저 함수가 예를 들어 f 이런 2차 함수가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생겼었다 쳐봐. 그지? 그때 x가 0보다 큰 범위 x가 0보다 큰 범위의 값들이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줘야 돼. 이런 우함수 표현인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정리를 해주면 이것이 이 문제가 왜 나와가지고 화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쌤이 말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 fx에서 얘가 됐다는 건 쉽게 생각해서 x축 방향으로 막 평행이동한 거야. 그냥 왔다 갔다 좌우로 평행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저 상태에서 x의 절대값을 씌워줬다는 건 저 함수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들 있잖아. 그 부분을 아까처럼 이렇게 생긴 애였다면 요만큼을 그대로 y축 대칭 이동시킨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야. 왜냐면 x를 넣었을 때나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똑같아야 되거든. 이 정도 느낌이에요. 어렵지. 당연히 이런 거 안 풀어봤으니까. 수특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요 정도만 잡고 문제를 조금 더 읽어볼게. 하여튼 이제 요런 함수가 극값을 갖는 지점의 개수인 거야. 지금 극값을 갖는 지점의 개수. x가 a일 때 극값을 갖는 모든 실수 a의 개수 말을 굳이 이렇게 길게 썼는데 그냥 극값을 갖는 이제 지점의 개수가 gt가 되는 거다. 아 어렵다. 그때 자 여기까지 끊을 거야. 이 gt 값은 그러니까 극값을 갖는 그 x 개수가 달라지는 지점이 t가 1일 때라는 거거든. t가 1일 경계로 1보다 살짝 작을 때, 살짝 클 때 저 gt 값이 달라져. 어려울 거야, 좀 대부분의 학생들에겐. 일단은 킵고잉 해볼게. 그럼 얘들아 어쨌거나 fx가 이런 아래로 볼록은 2차 함수잖아요. 지금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니까, 그지? 근데 2단계까지는 별게 아니라 t가 정해짐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막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수도 있고 왼쪽으로 이동했을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근데 저 마지막에 요 표현까지 고려를 해준다고 치면은 y축의 위치가 조금 중요해지거든? 예를 들어서 얘가 이쪽에 이렇게 생긴 애였다고 치면 얘들아 이 상황에서 x의 절대값을 씌워준다는 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의 이 개형을 y축 대칭시켜서 요렇게 만들어주는 게 얘의 개형인 거야. 이런 느낌인 거야. 자, 그래서 쌤이 옆에 저 회색 포스트잇 뒤에다가 뭘 그려놨냐, 얘로 가능한 개형이 몇 개인지를 그려놨어. 너네도 한번 추측을 해봐. 쌤은 10개야 바로. 자, 이렇게 셋 중에 하나예요. 참고로 이 둘은 좀 비슷비슷해.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겼던 애였다면 뭐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을 수도 있고 뭐 그건 상관없어요. 이만큼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프가 y축 대칭 이동돼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 얘가 되겠죠. 그게 여기 첫 번째 같은 케이스인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제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생긴 애였다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개형을 y축 대칭 이동시켜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런 게 약간 이런 케이스들인 거야. 그래서 얘로 가능한 개형을 이렇게 세 가지로 잡아놨다. 근데 얘나 얘나는 조금 비슷하긴 해요. 얘는 뭔데요? 라고 할까봐 이거는 얘가 정확히 이렇게 y축 대칭일 때 이게 그대로 y축 대칭 되면 뭐 요거니까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지? 와, 그럼 얘들아 지금 이 첫 번째 케이스 봐봐. 여기서 극값 몇 개 보이니? 하나, 둘, 이것도 극값이죠? 극값은 뾰족해도 극값이야 얘들아. 미분 가능성이랑 딱히 상관없어요. 이렇게 극값 3개 보이지? 이거는 gt 값이 그럼 3인 거야. 왜 그러냐면 요 함수 그래프가 극값을 갖는 지점의 개수가 gt인 거니까 1번 같은 개형에서는 gt 값이 3인 거예요. 얘들아 2번 같은 개형은 극값 이렇게 하나만 보이지? 극소값 하나만. 이때는 gt 값이 1인 거야. 요때도 극값 하나죠? 이때도 gt 값이 1인 거야. 와,
그럼 얘들아 이게 gt 값은 결국 3 아니면 1인데 3 아니면 1인데 이 gt 값이 달라지는 순간이 t가 1일 때라고 한 거잖아. 그지? 그리고 t의 역할은 뭐냐? 함수 fx를 좌우로 평행이동, x축 평행이동 시켜주는 존재거든? 아, 얘가 이 말인즉슨 저 fx가 x축 방향으로 저게 좀 지워졌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왜냐면 이 표현 자체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t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이 되는 순간 이러한 개형에서 이러한 개형으로 바뀌면서 gt 값이 달라진다는 거야.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거는 fx의 축입니다. 그러니까 즉 fx라는 건 y축만 그려야겠다. fx라는 거는 축이 x는 1이라는 애였다. 이래야지만 t가 1이 될 때 이렇게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되면서 개형이 이렇게 밀려나겠지. 아이고. 그지? 그 순간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 두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야. 영상이니까 천천히 돌려보세요. 그럼 여기에서 꾸역꾸역 알아낸 게 결국에는 fx의 축이었다. 그럼 얘들아, fx가 최고 차항 개수는 1이고요. 지금 축이 x는 1인 거잖아. 그럼 뒤에 1차항 개수 이렇게 잡히겠죠? 뒤에 상수항은 모르니까 뭐 k라고 할게요. 이래야지만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묶었을 때 축이 x는 1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까지 잡아냈으면 끝났어요. 이게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여기까지만 이해되면은 이제 저 나머지 조건들은 별거 아닙니다. 자, 이제 가조건, 다조건 봐볼게. hx 갑자기 등장? 저기 좀 뒤에 빼놨었죠? hx는 이렇게 생긴 애인데 fx 알아낸 거 이제 대입을 해보면 요런 애죠. 그치? 근이 모두 정수다? 그럼 여기에서도 정수인근이 나와야겠네. 그지? 여긴 정수인근 x는 3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조건은 f'1 곱하기 f'다. h. 쌤이 영어로 못해서요. h'1 곱하기 h'3이 0보다 작대. 그럼 얘들아, 그냥 너네 이거 미분하셔서 고배미분법 쓸게요. 여기에서 h'1이랑 h'3 구할 수 있잖아. 그치? 요거 한번 대입해볼게. h'1은 여기에다가 x 대신에 이제 1 대입한 거니까 저긴 없어진다. k-1겠네요, 얘는. 그치? 자, h'3은 여기 x 대신에 이제 3 대입한 거니까 이건 뭐 날라가고 3 대입하면 9 빼기 6 플러스 k, 즉 3 플러스 k겠네요. 그치? 그럼 얘들아, 이 둘의 곱이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이 k에 대한 그냥 2차 부등식이지? 그럼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쵸? 여기에서 가능한 k는 정수여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얘가 0이 되는 그 근이 모두 정수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도 근이 정수로만 나오려면 k가 의미하는 게 요 2차 식의 2차 이제 방정식이라고 치면은 두 근의 곱인 거잖아. 당연히 다 정수인근이 나오려면 얘도 정수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안에서 가능한 k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일단 가능한데 하나하나 너네가 대입해봐봐. 만약에 k가 마이너스 2야. 얘들아, 요 2차 방정식 풀면 정수인근 나올까는 너네가 판단할 수 있죠. 안 나와요. 마찬가지로 이 k가 마이너스 1이었어도 이런 2차 방정식 풀어봐. 정수인근 나오나? 안 나와요. 이건 너네가 판단할 수 있잖아. 그지? 여기서 그 와중에 또 가능한 k는 0 하나밖에 없었구나. k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서 정수인근이 안 나와요. 정수인근이. 그래서 k가 0이었구나. 그렇게 치면은 hx는 요거였구나. 됐죠? 그래가지고 뭐 마지막에 구하라는 거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짜증났지? 듣느라 수고했어요.